Welcome. Yeah, I see many old faces. 보니까 작년에 저희 오셨던 분들도 있고 또 올해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분들이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우스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새로 참석하신 기자분들을 위해서 마우스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잠깐 회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 반도체와 전자부품 유통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750개의 전자부품 라인을 저희가 이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라던가 커넥터라던가 센서 그리고 MCU 등 전자부품이나 반도체의 최신 제품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마우스 일렉트로닉스의 웹사이트에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은 뭐 이제 전자부품의 유통기업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자 하는데 저희 마우스 일렉트로닉스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저희 설계 주기에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 엔지니어들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저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부품을 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도 싸야 되고, 그리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딜리버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고객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페이먼트 텀도 굉장히 지불 조건도 유리한 그런 조건들을 지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까지 말한 이런 조건들은 양산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 된다면은 실제로 이제 설계 단계에서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는데 예전에 어떤 부품들을 쓰고자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신 제품을 쓰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설계 엔지니어들이 가진 니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의 유통 저희와 비슷한 경쟁 업체들이 그렇다면 왜 설계 엔지니어들을 겨냥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설계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그 단계에서 원하는 제품들은 대량 조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설계를 위해서 하나 아니면 뭐 10개 뭐 이 정도만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계속 보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So for us, we can ship even. 하지만 마우스는 다릅니다. 한 개를 주문하더라도 저희는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 주문 수량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저희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So besides that, we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how did we do for the last few years. You can see. 저희가 이제 2001년에 TTI에 인수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사업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o over the last 16 years development.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4억 달러의 매출액을 신장시키는 데는 9년이 걸렸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And the later. 그런데 그 이후로는 매출 신장세가 굉장히 가속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신장시키는데 그 이후에는 4년이 걸렸고 3년이 걸렸고 이제는 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자제품이나 전자부품 시장에 대해서 지금 커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딸리는 그런 공급 부족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우저는 이런 모든 주문들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최신 제품을 이미 계속 재고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부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구입방의 마우저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주문이 된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시간 당일 선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부품을 어떻게 다 재고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의 전략은 바로 이런 물건들을 그냥 하나의 물류센터에 전부 다 재고로 관리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텍사스주 달라스 근처에 있는 저희 본사와 그리고 물류센터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금 물류센터의 전체 이제 확장 공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물류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파란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사무실 빌딩이 되겠는데 이거를 지금 공사 중이라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본사 사무실 건물과 물류센터가 다 확장되는 그러한 저희 이제 효과를 가져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어떤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는 설계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영역의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마우저라는 한 곳에서 다 주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 구매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지금 공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녹지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부품들 재고를 가져가야 될 경우에 저희가 쉽게 물류센터나 사무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물리적인 위치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의 이제 그 경쟁 업체가 사실은 작년에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물류센터를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물류센터를 하나 더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계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경쟁적인 유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물류센터를 이제 중성하겠다는 계획이 현실로 되더라도 같은 지금 현재 부지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같은 도시의 다른 지역의 물류센터를 새로 건립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같은 고객이 주문을 했을 경우에 그 주문이 두 개의 다른 물류센터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 이거를 통합을 해서 그 고객한테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배송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단점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센터가 한 곳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뭐 피킹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배송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 주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DHL이라던가 뭐 UPS 그리고 FedEx 같은 저희가 이런 이제 익스프레스 화물 운송 회사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면은 실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런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저희 선적이라던가 배송 자동화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I'll play the videos for you to have a look. 이 부분은 저희 비디오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 마우스.com이랑 콜센터를 통해서 지금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문은 15분 내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품 번호, 날짜, 그리고 루트 코드, 원산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연간 1,100만 개의 부품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류센터에는 5.2km에 달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에 인쇄된 코드를 따라서 부품이 분류가 됩니다. 주문된 부품을 모아서 박스 포장을 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은 단일 선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적을 위해서 무게를 측정을 하고 박스 밀봉을 하고 라벨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IC 기술을 이용해서 분당 14건의 주문 포장이 이루어집니다. 시간당으로는 840건입니다. 박스를 스캐닝해서 배송 트럭으로 박스를 이동을 시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0억 개의 부품이 이런 방식으로 배송되었습니다. Yeah, I hope this helps you to understand, to have more idea about the warehouse. So you can imagine now you have to deliver how many products.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소량으로 주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적이나 배송을 자동화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 보시면은 2018년에 저희 이제 아태 지역이 전체 저희 마우저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17, 18년을 보시면은 에이펙 지역의 매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저희 이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이제 저희 아태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o let's see how do we do in Korea.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매출 신장세가 정말 괄목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저희가 7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우저가 온라인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웹사이트가 굉장히 저희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현재 그 63개의 지역 웹사이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개의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통화 수는 27개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시아 패시픽 지역, 아태 지역이 전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지금 이제 저희 파이 차트를 보시면은 아태 지역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하고 이제 달성되는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지금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총 매출에서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문의 전체 비중이 51% 정도입니다. Yeah, total 70% online orders through the internet and 86% of the customers they are now buying online. 네, 그래서 매출의 비중은 51%이고 그리고 온라인이 전체 토탈 라인 내에서 이제 주문되는 부품 수로 보면은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떤 계좌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86%의 이 고객 계좌에서 지금 온라인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온라인의 어떤 그 비중을 계속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고객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자제품, 전자부품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할 때 구매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어떤 그 뭐 결제 라인을 통해 가지고 결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 통한 저희가 이런 채널들도 오픈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는 현재 마우저.com의 접속 현황, 하루의 접속 현황의 통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실 게 휴먼 비짓 같은 경우에 사람이 실제로 접속을 하는 경우가 하루에 37만 건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유니크 유저 같은 경우에는 25만 건. 그리고 이걸 이제 저희가 맨아워로 환산을 했을 때에는 27,000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상품들을 받는다는 거라는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2,500만 건의 제품에 대해서 검색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봇 같은 경우에 로봇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로봇 같은 경우에 로봇이 리퀘스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포탈의 검색 엔진이라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접속이 2,700만 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로봇, 이쪽에서 판단하기에 좋은 로봇과 나쁜 로봇이 있다는 거죠. 좋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네이버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포탈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선의로 들어오는 그런 리퀘스트가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17만 건 정도, 1,700만 건 정도가 되고 나머지 이 1,020만 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나쁜 로봇에 의한 리퀘스트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로봇이라는 것은 경쟁업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로컬 애그리게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분류를 해서 나쁜 로봇에 의한 리퀘스트의 경우에는 뭐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접속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웹사이트 안에서의 활동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체 대비 저희가 이제 월별로 접속 횟수들을 지금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마우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업체 대비 월간 접속 횟수가 지금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especially automotive is one of your very important marketing.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이 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용 뭐의 어떤 그 부품들을 이제 전용 부품들 범용이 아니라 그런 부품들을 이제 많이 생산하는 걸로 자기네의 어떤 전략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품질이 더 좋아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도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많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설비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설비 확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아예 지금 이제 자기네가 그 포커스로 했던 이런 산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고마진을 저희가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자동차 관련된 부품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접속 횟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엔지니어들의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좀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마우저의 엔지니어들이 와서 많이 구매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 마우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방문 횟수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지금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한 번 방문한 그런 고객의 수가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방문한 사람은 조금 줄어들고 계속해서 이제 서서히 감소를 하죠. 그런데 보시면은 12번 이상 방문한 고객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5만 명 정도에 달합니다. 이 이유는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 12번 이상 12번 이상 방문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성들을 보이는지를 저희가 좀 더 깊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중에서 6% 정도는 12번이 아니라 50회 이상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을 했고 그리고 23%는 실제 처음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주문을 완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8일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방문 횟수가 적은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리테일 성격, 뭐 그냥 개인이거나 아니면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냥 뭘 살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가격을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주문을 하고 끝내는 거죠. 그런데 12번 이상 방문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기네가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검색을 하고 보고 연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12번 이상 방문하는 이런 고객들의 어떤 전형적인 스타일을 한번 봤더니 저희가 좀 더 쪼개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고객이 있었습니다. 134번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주문 부품 수가 54개였어요. 그런데 총 구매 금액은 348불밖에 안 된 거죠. 이렇게 많은 제품을 소량으로 구매한 고객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마우저에서 구매를 하는 많은 고객들이 이러한 프로파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그냥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객들이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결국은 이제 총 구매 금액이 굉장히 작고 여러 번 오긴 했지만 결국은 별로 많은 걸 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런 고객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부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매니팩처러들 입장에서 제조사 입장에서 굉장히 저희는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해서 찾아드리는 게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가치들을 저희가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들이 있는 거죠. 예, 작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총 고객 수 저희의 그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가 62만 7,69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각각의 이제 제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제 구매의 증가세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별로 1,128건의 새로운 고객 어카운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So this is the customers count in APAC. Last year we grew 32%. 네, 커스터머 베이스 전체 고객 수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보면 APEC이 지금 32%고 한국 같은 경우는 34%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의 유형별로 저희 이제 매출 트렌드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OEM하고 저희는 이제 그 스몰 EMS라고 해서 전자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하청업체들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객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수량도 그렇지만 하이버리움 EMS 같은 경우에도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고객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글로벌한 뷰가 되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OEM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런 하청업체라기보다는 이제 공장 자동화나 MRO에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중요한 고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So what product has been 네, sold?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전체 그 부품의 제품단에서 보면은 48%가 주로 이제 반도체라던가 내장형 부품 그리고 센서 등이 되고요. 이 비중이 한국에서는 57%로 글로벌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의 카테고리가 이제 패시브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 측면에서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카테고리가 마켓매트가 훨씬 더 이제 길게 늘어진 걸 볼 수가 있으신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매출액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굉장히 한 피스도 굉장히 비싸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 뭐 그거의 1000분의 1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매출액의 규모를 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저는 지금 저희가 더 많은 재고를 가져가기 위해서 재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는 86만 7,564개의 부품 넘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통계를 낼 때는 이랬지만 거의 날마다 새로운 부품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은 87만 개 정도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찾는 제품을 여기서 마오저에서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재고 전략을 저희 공명하게 보여주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유통업체와 저희 이제 마오저 굉장히 다른 이제 재고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유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디나 쓰이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디나 쓰이는 그런 범용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재고를 보유하는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있고, 또 아니면은 좀 전문적으로 특정 분야에 포커스를 둬서 이제 그 부품들만 수급하는 그런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뎁스를 가져간다고, 깊이를 가져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깊이보다는 어떤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저희는 거의 없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롱테일부터 그리고 MPI까지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기술 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부품들을 마우저에 오면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전략이고 재고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경쟁업체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다양성에 있어서 저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 저희 마우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수가 86만 7,564개 정도가 되고, 저희 이제 경쟁업체의 경우에는 53만 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에서 그러면 마우저가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한국 지사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많은 그 설계 엔지니어분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는 과정에서 블로그 같은 것들을 잘 찾아보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우저 코리아 블로그를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해서 최신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그 채널을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재고 관리 관련해가지고 뭐 예측과도 답변이 될 수 있는 장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주로 엔지니어들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가장 이제 많이 접속을 했고 검색을 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지금 제가 정리 좀 했는데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오토모티브, 자동차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핫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RF 무선 통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에너지 하비스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최신 트렌드가 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물론 이제 관련된 부품도 소개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Q&A